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요. 물론 대선이라는 큰 선거 이벤트를 앞둔 경쟁, 이게 치열하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조금 선을 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은 분들 하고 계세요, 지금요. 자,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여기도 부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작은 제목 있죠? 야 주자들 부인 관련 공방을 벌였다. 그래서 한 명씩 보겠습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죠. 윤석열,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누구는 가족이 후원회장 하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홍준표, 난 아내와 아름다운 동행이다. 뭐 누구는 뭐 소환대기 부인이 있던데 뭐 거기보단 나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요. 말 들으면 싸우자는 겁니다. 싸우자는 거.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윤, 제천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홍, 뻔뻔함이 이재명 닮아간다. 여기 또 왜 또 이재명 후보가 등장을 하는군요. 이게 또. 뭐 이렇게 비난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요. 뭐 글자로 봐도 참 험악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관련 영상도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집이든 어떤 사무실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전부 한 것인데 또 가족이 뭐 어떤 분들은 뭐 저 후원 회장도 맞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그 뭐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 처는 다른 후보 그 저 가족들처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오해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흠을 삼는 것 보고 나 참 어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각씨는 지금 소환대기 중이라서 밖에 못 나오니까.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요거 일단 궁금한 게 있어요. 천하람 변호사. 네. 가족이 후원회장 뭐 이런 거 맞는 경우가 좀 종종 있나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는? 일단 제가 찾아봤는데 대선 후보급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좀 이례적이긴 하다. 네, 이렇게 이례적인 보세요? 일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들 같은 경우도 예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나름대로 이제 명망이 있으신 분을 모시거나 아니면 뭐 정당 내에서 중진이라든지 어떤 고문급의 인사를 모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 특히 대선 후보 정도 되면 근데 역설적으로 창의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세균 전 총리께서 뭐 개그우먼인 김수미 씨를 모신다든지 하는 경우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모시는 예는 저는 일단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윤석열 경선 후보가 또 뭐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뭐 후원회장 이런 얘기를 또 꺼낸 거군요. 지금 상황이요. 자, 이렇게 설전이 오갔어요. 그리고요, 어제요. 양쪽 캠프에서 상대 후보를 겨냥해서 막말, 실언 뭐 이런 리스트 공개를 합니다. 처음에요. 홍준표 후보 쪽에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그동안 이런 말 막말 하셨죠? 하면서 보도자료로 막말 리스트를 쫙 공개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윤석열 캠프 측에서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역시 막말 리스트 또 공개했어요. 여기 보세요. 망언 리스트 공개 경쟁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러면서 구체적인 말들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적혀 있죠. 뭐 윤석열 후보는 이제 120시간 노동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 위장당원 발언 그다음에 전두환 발언까지 여기 보면 또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뭐 특정 대학을 거론하거나 뭐 여성들과 관련된 이런 발언인데 그걸 다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서로 이런 거 하셨죠. 그러면서 서로 망언이라고 이른바 손가락질을 한 겁니다. 서로 겨냥해서.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 교수님. 네. 서로 경쟁하는데 부인들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부인들은 이제 가만히 계신데 상대 후보가 부인 얘기를 꺼낸 거죠. 이거 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상황을. 저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지저분하게 선을 넘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출발점은 아마도 예전에 이제 아까 최경철 편집위원 말씀해 주셨을 때 홍 후보께서 범죄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셔서 예. 그게 윤 후보 측에서 아마 앙금이 맺혔었나 봐요. 예, 감정선을 네. 건드렸다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그건. 그런데 저거를 알고 사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은 그 이탈리아나 미국의 범죄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썼을까요? 윤석열 예. 후보가 굳이. 그래서 왜 시쳇말을 그렇게 또 인용하셨어야 되는지. 패밀리 비즈니스가 이게 어감 자체가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상당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겁니다. 저기 외국이나 유럽에서 들을 때는 사실은 범죄 조직 얘기할 때 하는 말이라서 그런 하향 평준화를 왜 저렇게 자초하시는지는 아무래도 막장 이제 마지막에 지금 경선이 앞뒀기 때문에 다투는 거는 10분 이해되지만 이런 지저분한 경쟁 이후에는 후유증이 오히려 더 크게 남는다고 근데 봅니다. 궁금한 거는 상대를 겨냥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표현을 쓰고 공격을 하는 거는 표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럼 서로 양쪽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면 표가 진짜 얻어집니까? 근데 지금 저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 같아요. 표가 분산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 전 의원께서는 계속 두 후보를 모두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약간 수혜 효과를 얻고 계시는 걸로 평가받거든요. 유승민 전 후보가 지금 전 의원이 그런 맥락에서는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 모두 하향 평준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군부를 짚었지만은 예. 호남 발언이 해당되는 그 전두환 옹호 발언, 전두환 예. 씨 옹호 발언으로 인해서 완전히 가라앉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죄송한데 민주당에서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가 의혹 제기했던 그러한 난타전과도 더 결이 다른 좀 질이 안 좋은 경쟁 상황이 그거보다도 좀 네. 질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패밀리 비즈니스, 무슨 소환대기 부인, 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요. 싸우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지금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감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감정의 선을 건드리는데 이 경선 경쟁에 또 실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놓고도 벌써 시작됐습니다. 신경전과 갈등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금요. 보시죠. 가상 양자 대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지선다형으로 물어볼 것이냐. 야당 4분 뇌관이 된 여론조사 문화. 그렇습니다. 11월 5일에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결정되는데요. 그 결정의 50% 비중은 여론조사가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론조사 어떻게 물어볼 거냐를 갖고 지금 벌써 신경전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 쪽과 홍준표 후보 쪽, 그리고 다른 후보들 막 갈려 있어요. 양자 대결. 그러니까 4명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하나씩 이렇게 붙여서 4번을 물어볼 것인가 각각. 아니면 한 번에 가장 누가 뭐 경쟁력 있는가 또는 적합하냐고 물어보고 4명 후보를 그냥 보기로 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어요. 국민의힘 선관위 이견만 확인, 내일쯤 문항 최종 확인 방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도요. 윤석열, 홍준표 후보 얘기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태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좀 편파적으로 하는 것도 내가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자 대결 여론조사는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홍준표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 방식 문제 삼으면서 중대 결심할 수도 있다면서 이제 경선 불복 논란까지 이제 던질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를 뭐 여론조사 방식은 뭘 어떻게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중대 결심을 하든 뭐 하든 그건 각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제 의견은 없습니다. 중대 결심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를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하기 전에 홍준표 후보가 뭔가 SNS상에 올렸거든요. 이겁니다. 보시죠. 그제입니다. 끝까지 기상천외한 여론조사 고집한다면 중대 결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윤석열 전 대표가 받아서 뭐 중대 결심을 뭐 하든 말든 뭐 이런 취지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우선요. 이 여론조사 문항 싸움이라고 언론에 소개되는데 뭘 갖고 싸우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기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가상 야자 대결. 이재명 후보와 붙었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와 예. 그리고 여기 국민의힘 후보 중 누가 이재명 후보와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지선다 하세요. 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 사지선다는 4명의 후보를 보기로 쭉 1, 2, 3, 4 주는 그렇습니다. 거고 여기는 한 명씩 이재명 후보와 붙여보는 대결을 시켜보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 차입니까? 그렇게 하는데 예. 이게 중요한 문제는 각 후보 캠프에서 예. 실제로 저렇게 해서 돌려보니까
다르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을 해보니까 윤 후보가 좀 유리한 것 같고 선택을 사지선다. 해보니까 홍 후보가 좀 유리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물러서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양강 후보들이 첨예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문안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예. 그러니까 그러나 이번 경선은 당원 투표 비율이 절반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너무 목을 매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버리면 예. 당원 투표 비율에서 또 점수를 까먹을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다른 것과도 싸우는데 이것까지 안 싸울까요? 싸울 것 같은데요. 싸우긴 싸우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여론조사가 지금 성적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양자 대결이냐 사자 선다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당원 투표가 올라간다는 것은 예. 여기에 너무 싸우는 모습 보이면 당원들에게 외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후보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뭐 계속 뭐 기상천외한 거 고집하면 중대 결심할 수도 있다 했는데 중대 결심이 뭡니까? 뭐 중대 결심은 좀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지 뭐 후보 사퇴 뭐 이런 것은 하기 힘들죠. 비판 높이는 게 중대 결심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근데 뭐 가지고는.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뭐 당내 얘기를 들어보면 2차 경선에서 홍 후보의 여론조사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성적에 홍 후보는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득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첨예하게 갈리는 것인데 어쨌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혜롭게 그 조율을 잘해서 마지막까지 파차름 없이 하는 것이 마지막 경선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본선에 가서도 뭐 상대 후보와 정말 예.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민수 전 수석께는 근본적인 질문 좀 드릴게요. 정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을 할 때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은 정당들, 국민의힘은 최종 후보를 여론조사 반영하고요. 민주당은 예선에는 반영하지만 본선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아무튼 전체로 보면 여론조사가 다 반영들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1차 때는 예. 여론조사 전체 다 100%를 했죠. 그래서 숫자를 줄였고 예. 2차에는 여론조사 70%, 예. 당원 30%. 근데 마지막에는 50. 50대 50이. 예. 근데 저는 이게 데드라인까지 여론조사 들어가기 직전까지 저 문항을 놓고는 쉽게 어느 쪽이 양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뭐 이게 그렇죠.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에 숫자가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전에 2002년 뭐 대선 때도 그랬고 예. 단일화 과정도 그랬고 2012년도 그렇고 예. 비근한 예로는 최근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할 때도 그때도 이거 또 놓고도 그랬죠. 그랬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런 여론조사 이거 쓰는 거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정당 정치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보면은 예. 여론조사로 후보로 뽑는 거는 지향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문항의 설계 가지고 후보가 선정된다는 거는 예. 그 당의 당원들 특히 당원의 당심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예. 당원과 대의원과 일반 국민들 전체가 한 216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다 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저걸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러 정당들도 그 여론조사가 편리할 수는 있지만 너무 예. 왜곡될 가능성 또 그 과정에 가서 예. 후보들 간에 저렇게 첨예한 갈등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모두가 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하람 변호사, 일단 여론조사를 경선, 대선 후보 전환에 쓰는 거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앞으로 이거 합의해야 되잖아요. 여론조사 문항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뭐 실시할 건지 이거는 일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좀 곁들여 주세요. 네, 우선 일단 그 선거인단 모집하는 민주당의 방식과 국민의힘의 이 여론조사 방식은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은 민주당의 그 선거인단 모집은 약간 내신에 가깝고요. 저희 방식은 수능 한 방에 가깝다라고 그 볼 수가 수시와 있습니다. 정시 뭐 이 차인가요 지금? 네, 뭐 그렇게 좀 볼 수 그렇게 있습니다. 또 예를 비유가 들- 됩니까? 네, 예컨대 오. 이제 그 민주당 방식은 누적이 되죠. 이제 처음 1차 선거인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각 지역 이번에 선거인단. 세 번의 선거인단 결과가 발표됐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 당원 투표 결과도 그때 발표가 되고 성적표가 뭐 그때 이렇게 나옵니다. 내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비율이 높은 수시 같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인단을 모집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도 대부분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예. 때문에 평소에 이제 좀 당내에서 어떤 쌓아 올린 그런 부분들 가지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큽니다.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있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마지막 3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같은 사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그 경선의 마지막 부분에서 민심이 요동치는 경우에 다른 결과가 나죠. 네, 맞습니다. 합선거하고는.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했을 때의 민심과 누적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예. 반면에 국민의힘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직전에 수능 한 방으로 평가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예. 일반 국민의 의사와 되도록 가깝게 이제 선거 직전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대신에 이제 계속 그 과정 자체가 좀 깜깜이로 진행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저희 당입니다만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 수시냐 정시냐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 한 방으로 할 거면 수능 문제를 잘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문제 갖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수능 출제를 아니 시험 치기 직전까지 문제를 안 내놓으면 미리 좀 출제 좀 하던가. 그럼요. 그 뛰는 선수들로서도 질문을 알아야 거기에 맞는 좋은 답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 알맞는 노력을 경주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베일에 쌓여 있으니까 너무 불확실성이 커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이라는 거는 뭐 따로따로 예.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거를 막판까지 미뤄두고 있는 거는 누가 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뭐 단순히 경선 흥행의 관점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을 남겨둔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 일정 보면 이 기사는 내일쯤 최종 확정인데 이거 가능합니까? 근데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11월 1일에 이미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11월 3일에 바로 이제 여론조사가 개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후보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두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몰아쳐서 끝내버리겠다. 이런 의도로 일단 보입니다. 지금 비유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설명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 방식은 대입 수시에 가깝고 국민의힘 결정 방식은 대입 정시에 가깝다. 약간 이렇게 좀 비유를 좀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